그분은 이등병의 편지 저작권료 하나만으로 강남에 빌딩 하나 샀을걸? 강남의 빌딩 값이 더 빨리 올라요.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2에서는 돈 좀 많이 줬어요. 그래도 조금 재밌게 좀 더 받은 거는 친구와 함께 그 아들도 군대 갈 때 친구들이랑 우리 아빠 노래를 불렀겠네. 순간적으로 울컥해지더라고요. 저희 오늘은 멋있는 클로징이 되겠네요. 딸에게라는 김현성님의 노래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은 저작권료나 이런 것들도 정산이 잘 통화로 되는 편이죠. 그렇죠. 노래방에서 우리가 노래 부르는 것도 원곡가자한테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 네. 공동경비구역 JSA에 그 곡이 삽입되면서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나서 김현성 형님이 굉장히 풍족한 생활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누가 예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야, 그분은 이등병의 편지 저작권료 하나만으로 강남에 빌딩 하나 샀을걸? 강남의 빌딩 값이 더 빨리 올라요. 아, 정말? 아, 그래서 강남 빌딩은 없다. 팩트 체크. 그 회사의 한 과장급 정도는 될 거예요. 매년 그 이등병의 편지를 들어오는 돈이 사실은 이등병의 편지뿐만이 아니라 제가 쓴 노래들이 아마 유명하든 안 하든 많으니까. 지금 등록돼 있는 것들이 한 300곡이 넘거든요. 그게 그 월급 정해진 월급처럼 이렇게 정해진 그런 것이 아니어서 네네. 그것만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진 못해요. 도움이 되는 것이면 틀림없는데 드라마 OST로 쓰이거나 영화 OST로 쓰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돈이 뭐 따로 이렇게 들어와요. 따로 연락이 오죠. 당신 곡을 쓰겠다. 네, 그거는 저작 인격권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저작물들은 인격이 따로 있다. 그것에 대한 그 보상을 하는 거예요. 따로. 저작권료만 내고 쓰는 게 아니라 인격권을 그렇죠. 생각해서 얼마를 또 떠주고. 네, 그러니까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너 최근에 인기 끌었던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2에서는 돈 좀 많이 줬어요. 그래도 조금 재밌게 좀 더 받은 거는 신과 함께 그 만화를 저는 모르다가 네. 저희 아들이 아빠 노래가 신과 함께 잠깐 나온대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그거 어느 대박 날 대작- 또 영화가 됐으니까 나름 그 작가에게는 이제 고마운 일이죠. 아들이 아까 그걸 볼 정도면은 나이가 좀 큰가 봐요. 제 친구들은 이제 뭐 손주도 보고 손녀도 보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벌써요?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는데 저는 그럴 때는 아니고 이제 막 군대를 갔기 때문에 아들이 군대를 갔으면 그 아들도 군대 갈 때 친구들이랑 우리 아빠 노래를 불렀겠네. 그런 셈이죠. 예. 와, 아니 아들들은 다 알잖아요. 그 노래가 우리 아빠 노래라는. 그 훈련소에 네. 배웅을 하러 갔는데 네. 갈 때만 집에서 나갈 때만 해도 같이 차를 타고 갈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막상 이렇게 인사하고 그 부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순간적으로 울컥해지더라고요. 아, 이런 날이 이렇게 오는구나. 옛날에 친구들 군대 보내고 그 노래 만들 때와는 또 다른 네, 저도 느낌으로. 사실은 머리 빡빡 깎고 군대를 갔어요, 예전에. 예. 제 친구가 머리를 잘라줬는데 친구가 이발소나 이런 데 안 가고 좀 미는 소위 거니까. 바리깡이라고 뭐 하는 거 맞아요. 깎았는데 음. 지금 정도 계절에 갔어요. 그래서 긴 머리였는데 머리를 깎으니까 방 안에 있어도 막 태풍이 부는 것처럼 머리가 시린 거예요. 그래서 방 안에 있는데도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그 추운 기분이 정말 들더라고요. 아, 이게 추운 마음도 거구나. 춥고. 예. 근데 그 본인이 군대 갈 때 친구가 빡빡 머리 깎아주고 찬 기운이 느껴질 때랑 아들 군대 보낼 때 또 본인 부모 입장과 아주 또- 많이 다르죠. 그 제 아들 들어갈 때 그 같이 입대하는 젊은 애들이 있을 거 네,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쭉 이렇게 둘러보면서 저 사람들도 지금 기분이 그러리라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얼핏 그 안쓰러움이 그 순간에 들더라고요, 진짜. 또 김현성의 그 삶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대중가요 만드는 김현성 이렇게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은 더 긴 세월 지금까지도 시에 곡을 붙여서 노래 그 인문학 노래 인문학. 노래 인문학 예. 그거를 지금 꾸준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통해서 그 제 주변에 있는 그 역사적 인물들 포함해서 네. 어떤 특정한 지역 이런 부분들도 다 노래의 한 부분으로서 기록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얼핏 하게 되고 그래서 이중섭의 그림을 좋아하는 팬으로서 네. 그림을 좋아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이 자기 부인과 그 왕래했던 편지 모음 책이 있어요.
또 그 책을 읽게 되고 그리고 서귀포에 미술관이 있는데 서귀포에 갈 때마다 그 미술관에 들러서 그 그림을 보게 되고 하면서 이중섭의 그림을 노랫말로 바꿔서 음반을 내게 돼요. 이중섭 그 산에 네. 저 알죠. 그리고 이중섭의 일대기를 보면 그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그래서 그걸 음악극으로 또 만들어서 공연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의 어떤 모습들을 이제 드라마로 무대 위에 올리는 건데 소리를 넣어서 그런 작업들을 뭐 전태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몇 분의 작업들을 이제 그렇게 이어서 했었고 지금은 무슨 공연 기획자신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 싶은 거를 남들이 안 하니까 네. 난 내가 만들어. 이거를 내가 왜 안 할까? 어.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네. 그 사람을 좀 안다고 할 수는 있지만 네. 대개는 그 정도예요. 맞아요. 남들 다 아는 그냥 한 줄. 네, 그래서 점점 그 작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이 다양한 자료나 어떤 걸어온 길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고 직접 해보면 네.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밌고 그 작가를 더 사랑하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 유명하니까 그 시인의 시에 노래 붙여서 유명해지면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데 처음엔 그렇게 시작하죠. 근데 점점 그 작가의 다른 작품들을 더 많이 읽게 되면 그 사람이 살아온 어떤 일대기까지 다 궁금해지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저처럼 그 조금 더 깊이 있는 작업까지 이제 이어질 수도 있죠. 그럼 지금까지 하신 게 윤동주 노래극을 했죠. 별을 노래극. 스치는 바람. 아, 이정명이라는 그 바람의 화원이라는 그 소설을 쓴 그 음악이 작가가 있었죠. 마침 이 별을 스치는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2권짜리 소설을 내요. 그래서 그걸 베이스로 해서 음악극을 하게 되고 또 이중섭도 그래서 음악극을 했고 전태일도 전태일 평전을 보면서 네. 음악극으로 바꾸게 되고 시에다가 그 곡을 붙여서 일종의 시노래를 만든 네. 것도 꽤 오래되셨죠? 그 한 인생도. 30년 좀 넘죠. 저는 그 노래 되게 좋아해요. 그 정호승 씨의 인생은 나에게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 그거에 곡을 붙이시고 네. 안치환 씨가 불러서 곡을 내셨죠?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 빈 호주머니를 털털털털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음. 그 독도 사진집을 내고자 하는 분이 있어요. 오. 근데 한 십수년을 자기 사비를 들여서 매년 독도의 자료, 지도, 사진을 찍어온 분이 사진집을 내게 되는데 예. 그 사진집이 컬러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 음반이랑 같이 모금을 내서 기금을 모아서 우리 작업을 하자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어요. 음반이라면 독도 노래도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 독도 또한 그래요. 우리가 네.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게 관광지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 가보셨어요? 아니요, 못 가봤어요. 대개는 가보셨어요? 예. 그 접안 시설이 없어서 배를 이렇게 댈 수 없어요. 바깥에 방파제가 있어야 배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이렇게 쿨렁대지 않고 배를 대는데 네. 이 바깥에 독도는 방파제가 없어서 배가 바로 이 접안대에 가면은 여기에 부닥치면 충돌. 배가 부서져요. 아, 정말로 예, 예. 이만한 밧줄이 이만해요. 예, 예. 배를 묶어놓는 예. 밧줄이 이만한 줄이 여러 가닥이 맞아요. 이렇게 엮여 꼬인 있잖아요. 게 이게 탁, 예. 탁탁탁 해서 터지더라고요. 그걸 이제 직접 본 적도 있는데 그럴 만큼 그러니까 배를 이렇게 댄다는 것이 생각보다 간단치 않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런다 보니까 이제 독도를 생각보다 우리 일상하고 조금 멀게 느껴지죠. 그렇죠. 알면서도.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알리는 작업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실제 자료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 자료를 좀 내려고 하죠. 파주 아까 고향이라고 처음에 시작하셨잖아요. 네. 거기에 이등병 마을, 편지길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게 그 무슨 공연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이등병 편집기를 주제로 한 조그만 마을길이에요. 그리고 제 그럼 거기 동네고 이제 고향이니까. 야, 그 역사가 되신 거네 파주에. 그 파주시에서 소년이? 이제 그 작업을 이제 마무리를 좋다. 시작해서 마무리를 졌는데 네. 작년 말에 이제 완공이 돼서 음. 이제 조그만 서재하고 거처하고
조그만 녹음실 작업실. 그럼 김현성 생가 이렇게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뭐예요?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궁금하다. 뻘쭘해서 그냥 김현성 스튜디오 이렇게 써 있고 네. 그 건물이 목욕탕 건물이었거든요 원래. 아, 그 1층에 카페가 동네에서 운영하는 네. 동네 아주머니들이 운영하는 카페가 있고 어. 2층은 이제 제 작업실이 있고 아. 그렇죠. 되게 뜻깊겠다. 태어난 동네에 그렇게 마을길이 만들어지고 내가 만든 노래의 이름을 딴 길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왜 이렇게 덤덤하세요? 그게 세월이 좀 더 지나면 네. 과연 남을만 할지 아니면 또 사그러들지 그거는 좀 시간이 지난 연후에 될 일이어서 그냥 뭐 저는 그런가 보다 하죠. 왜냐하면 제 소유라는 건 물론 중요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네. 그런 것들이 제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어느 날 공연을 어디 갔더니 다 벤츠에 뭐에 이렇게 가수들이 당연히 타고 왔더라고요. 네. 저는 배낭 메고 들어갔어요. 맨날 백팩 메고 걸어가시잖아요. 근데 청바지에. 그거를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굳이 그렇게 왜 자꾸 그러냐. 그런데 그게 너무 오래됐고 그나마 제가 배가 혹시 안 나온다면 차를 안 사서 걸어 다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살 거예요. 아, 계속 걸어 다니시니까 이렇게 배 나올 일이 네. 나태하지 않으니까. 아니, 저는 김현성 선생님 생각하면은 제가 기억하는 평생의 김현성은 항상 이 모습이었어요. 청바지에 한 5년 10년 입었을 것 같은 안에 셔츠에 네. 모자 쓰시고 종이다가 맨날 뭐 적고 계신 거. 가사 시를 적거나 악보를 적거나 기타 띵띵 하면서 저도 어렸을 때는 이분은 되게 평생 가난하신 분인가 이랬는데 지금 보니 오늘도 그 제가 20대 때 보던 그 모습으로 앉아 계신 걸 보니 그냥 이분은 천상 그냥 자기의 이 모습을 잘 지키고 사시는 분이구나라는. 그러니까 의미 없이 들었어요. 소모되는 것들이 이 지구에 음. 인류에게 지금 너무 많다라는 것은 우리 어느 누구도 네. 그 한 예를 플라스틱으로 든다면 음. 그렇게까지 많이 써야 될 이유가 없듯이 제가 안 쓰는 것들이 이를테면 빨대 같은 거를 절대로 안 쓴다거나 그리고 내가 돈을 낸 목욕탕이라도 물을 함부로 틀어놓고 쓰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 누가 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돈을 내고 사용하는 것이어도 큰 틀에서 보면은 그 인류의 자산이거나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자동차만 해도 지금 2.3명당 차 한 대래요. 그러니까 이미 그것은 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소유를 적게 하는 방법이 제일 빠른 방법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평생의 어떤 교범처럼 생각하는 삶의 어떤 책이 어떤 솔로의 월든 같은 책이라든가 월든. 어느 시대를 뛰어넘어서 어느 동서양을 막론하고라도 한 번씩은 다 누구나 읽어서 자기 삶의 어떤 귀감으로 삼아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본인의 삶도 그런 삶을 사신 것 같아요. 그냥 언제 누가 들여다봐도 그냥 그렇게 귀감이 되는 어떤 삶으로 지금까지 계시지 않았나. 더 앞으로 더 그래도 하고 싶은 거 꿈, 목표 혹은 뭐 계획 뭐 이런 게 혹시 있으세요? 그 문학이나 시를 소재로 해서 노래를 사실 오랫동안 굉장히 많이 만들기도 했고 네. 많은 작가들과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지금 채널이 그렇게 많아도 제가 나갈 수 있는 어떤 공중파의 TV 채널 같은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에요. 예. 서로. 예. 그래서 저도 유튜브라는 매체를 좀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또한 제가 해놓은 그런 것들을 작은 방법으로 기록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러면은 진짜 우리가 그동안 숨겨 있어서 못 봤던, 그러니까 일부러 찾으려고 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았던 이런 여러 가지 그 김현성님의 숨어 있는 곡들도 많이 이제 만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런데 다 좀 올려주세요. 내가 20살 때 쓴 곡, 이등병의 편지 만들기 전에 했던 습작들 뭐 이런 것들부터 다. 근데 원래는 오늘 노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네. 근자의 이런 청춘들이 저도 힘든 20대를 보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대적인 그 배경이 달라서 똑같이 견줄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그 아이들이 문득 어느 식당에서 혼자 이 밥을 사 먹을까 말까 또 혼자 먹을까 말까 돈 때문에. 어떤 예. 그런 망설이는 모습들이 비춰지거나 어느 식당에서 그런 모습처럼 느껴질 때 굉장히 안쓰러운 거예요. 근데 마침 그 나태주 시인의 시에 딸에게라는 시가 그런 광경을 이렇게 묘사한 시가 있어요. 그 시에 그 전에 노래를 붙여놨다가 나태주 시인이 오셨을 때 한번 들려드렸더니 네.
손수건을 들고 막 눈물을 닦으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랬을까? 아, 이랬겠구나. 그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객지에 나가서 우리 장 교수님도 어디에서 객지에서 혼자 일을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혼자 문득 혼밥을 하게 될 때 그 삶의 태도가 고독해지는 모습처럼 홀로 됐을 때의 모습이 그런 안쓰럽다는 마음이 이제 그 시에 고스란히 잘 들어있죠. 그 노래 오늘 불러주실 거예요? 아, 그 노래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저희 오늘은 멋있는 클로징이 되겠네요. 클로징 하고 나서 여러분들께 그 딸에게라는 김현성님의 노래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재밌었습니다. 건강하셔야 고맙습니다. 돼요. 앞으로 좋은 활동, 좋은 노래 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날 어둡고 추운데 주머니는 가볍고 배고파 낯선 밥집 드르르 문을 열 때 얼굴에 후끈 담내 어찌 아니 목내랴 혼자서 음식청에 밥사발 마주하고 엄마 생각 집 생각에 수저조차 못 들겠지 장하다 어린 내 모습 눈 감고도 보이는구나 눈 감